중요 근본 뜻을 공부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들어와서 꼼꼼 씹어놓고 보니까 중요한 무엇이냐 제일 처음에 개괄적으로 전 우주를 공동체로 보는 거 아닐까.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전체라 대동화합체로 봤던 것인데 자 그러면 화합체 그 중에 화합을 깬 놈도 어쩔 것이냐 보다 보니까 다시 꼼꼼히 쉽게 말하면 총론에 관한 일반적 설명을 듣고 나면 강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씀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강론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총론과 강론을 설명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했던 중공 교재에서는 옛날 한문 교재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다시 분석해갖고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국에서 나온 이 중용을 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 중용을 공부하려고 공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뭐냐 중용이 뭐냐 그러면 안 치켜라고 한 사람들이구나 한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공부에 맛을 붙여갖고 들어가다 보니까 두 번째 15배 이하에 나온 제2장에 나오는 중용은 구체적 문제입니다. 실천적 과제로 이 시점에 있어서 해야 할 중용이 무엇이냐 문제로 현재 이 자리에 중용이 무엇이냐 문제로부터 중용이 시작된 것이 전체 우주가 평화되고 그것이 아니다. 그런 입장으로 구체적 과제로 바로 들어가 보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연결된 개념이 뭐라고 연결되냐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율곡 선생은 경목요기를 강의해서 지금 우리 공부하면서 지금 하자는 것이다 이 얘기했던 것하고 다 연결되어져서 근래에 들어서 우리 화담사의 감원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이 문제는 중용하고 율곡 선생하고 그 구체적인 대국적 실천으로 얘기하는 맹자하고가 연결되어야 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삼으려고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하고 보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보자면 두 가지가 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 좋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군자라고 하고 나쁜 사람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덜 나쁜 놈, 아주 나쁜 놈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덜 나쁜 놈은 뭐냐 그러면 반중용 내지 소인이라고 하고 완전히 나쁜 놈은 여기선 인간적으로 버려버린 놈이라고 보자. 그 이쪽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중용에 반대한 놈들 반중용을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그 못된 짓거리를 한 놈 속에 들어간 놈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서 아주 사람으로서는 이 큰일 났다 한 놈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20배 이하에서 나온 대로 뭐냐면 사무기탄 무슨 짓거리든지 지 멋대로 이해관 습관 나갖고 세계가 깨지건 말건 지 멋대로 하고 다니는 사람은 뭐냐면 무기탄 기탄 없이 무슨 짓거리든지 하고 다니는 사입니다 말이에요. 사무기탄이라고 20페이지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무기탄 쪽을 읽다가 보니까 가장 못된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왕비 미우니까 왕비한테 둘러씌우려고 지새끼 죽이갖고 왕비한테 둘러씌우는 일이 시작하다가 왕비한테 둘러씌우고 지새끼 죽여놓고 보니까 욕심이 나갖고 이제 지가 왕비 자리 들어갈 꿈까지 꼽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은 이 부처축이라고 하는 그 천하의 중국 역사상 당나라 때에 있어서 세상에 궁녀가 왕비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남편 연금시켜보고 왕이 천자 노릇까지 하고 다닌 여자 천자인 무측천자는 천축무후라고 합니다. 천축무후라고 하는 이런 못된 인간까지 나온 것까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는 임금한테 인심 얻으려고 지새끼 죽여갖고 그 어린 애기 고기 살코기를 부어갖고 갖춰갖고 임금 따갖고 그놈이 국무총리까지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런 짓거리 해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 뭐냐면 못된 짓거리 한 놈들 못된 이익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율곡 선생 말대로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하면 그놈들 음모 다 해갖고 세상을 다 망쳐놔도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에 들어서 머리에 딱 들어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탄도 용서하면 될 거 아니냐, 사랑은 될 거 아니냐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적어도 사탄이라는 놈은 어떤 놈 반드시 이 세상에 제거해야 할 거 아니냐 한 문제와 관련되어진 대자 대비하고 다 포용이 된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 역전은 영원히 역전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저로서 지금 화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실제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사탄이라는 놈, 사탄은 마음만 고치면 사탄이 아닙니까? 고쳐서 설득시켜서 돌아와야 문을 열어놔야 할 것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절대로 못 돌아올 놈들이 있단 말입니다. 절대로 못 돌아올 놈들은 죽여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이 지금 현재 이 시국과 관련해서 갈등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누구든지 대통령 후보자 당선되면 만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갖고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 사형 선고 받는데 안 죽인 지가 지금 5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형을 받을 정도 됐을 때 사람 하나 죽여갖고 사형 받은 거 아닙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범죄자는 사람 10명, 50명 정도 죽일 놈도 죄라고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좋아서 사랑의 이름으로 가들 위해서 기도원이라고 인간 죽일 쪽도 해갖고 안 죽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그 사형 받아놓고도 사형 집행 안 당하고 있는 놈들 주변에 엉클려 있어갖고 제가 보기엔 한국 전체들이 대사회적 범죄로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법정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특히 교계에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 속으로는 그 사람도 흥정하고 잡혔습니다. 실은 거기에 제일 큰 재벌과 관련되어 있고 정권과 관련되어 있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세계인 강대국가 예를 들어보니까 미국이란다거나 소련이란다거나 일본하고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속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관련이 카톨릭이 관련이 안 되어 있냐, 기독교 본부 관련이 안 되어 있냐, 한국에 있어서 경상도 중심으로 오는 불교 본부가 관련이 안 되냐,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2중, 3중으로 5중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처음에 성가시올지 모르더라도 쫓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잘라야 한단 말이에요. 흔히 얘기를 피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딱 붙인 것은 과연 이 사회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놈들을 다 죽여볼 것이냐, 아니면 용서할 수 있는 분들 용서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설명한 대로 앞에 나온 대로 죽여보자니 다 죽여버리라 해. 안 죽을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방법은 어른들, 지식인들, 지도자들이 모아갖고 가능하면 다시 기회를 줘갖고 따뜻 뿌려갖고 사람을 만들어 보고 안 될 때는 죽이지 않는 방향을 제대로 만들어가면 될 수 있겠다냐. 이것이 최근에 이런 적절로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고 원수도 사랑이라 모든 걸 사랑하자 사랑하는 거 다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얘기가 꼭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야 할 것이지. 아니 그 중에서 특히 제일 꼴보기 싫은 것이 죄송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제일 꼴보기 싫은 것이 건사하게 뭐 십자가 있는 물고 가운 입고 앉아서 다음 속에 앉아서 사람을 호령하고 자빠졌는 사이비 목사들이란 말이다. 그 우리나라에서 그 사이비 스님들은 그래도 그동안에 일생 동안 거기다 먹고 조심해왔기 때문에 몸에 배라서 거짓말을 하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집만 사면 다 생기도 하나도 안 나고 직접 짜갖고 누리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세상 직접 구제부터 떨고 싶었어요. 그런 삶을 보면서 이제는 세상에서 좋은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을 혼자 해서는 안 되고 대세화해야 한다, 세력화해야 한다 하는 운동이 우리가 가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못된 놈을 맹자님은 이거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하셔야지. 근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장난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한다. 그런 뜻에서 이번 이 중용에서는 아까 말한 사무기탄 기탄 없이 어떤 짓을 하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놈들인가를 똑똑히 알아갖고 다들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저거 이제 아침에 여기 들거나 부처님한테 합장하고 나서 이런 못된 짓거리를 세상에 자식 죽인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를 강의를 해야 하냐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자식 죽인 놈들이 더 많아질 것은 막을 분위기를 만들어야 자식 죽인 놈들이 얼마나 악나는 것인가를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봤던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은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못된 짓거리 하고 있는 강자들이 이 예산 이선님 이건 방금 자식 죽이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그보다 100배 천배 악나는 조직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그래서 뭘 쓰냐면 문왕 이승만과 만성 이기붕과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 했잖아요. 3.15 부정선거 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고 다치고 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이 일어나갖고 이제 4.19 일어나니까 이 박사가 못 오고 미국에서 있다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은 이 박사가 됐고 부통령은 민주당인 장면이가 됐어. 이 부통령을 이기붕이 만성이 됐으면 자연히 해결된대. 그 만성은 이제 같은 당인데 여기 대통령감이 없으니까 그 부통령만 해갖고. 근데 사실상 부정선거를 3.15 부정선거를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순한 바보 같은 이기붕이가 있겠습니까? 이기붕이를 주물러 갈고 이기붕이를 이 박사 모시고 대통령 되라고 한 음모를 꾸몄던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이기붕이 마누라인 박마리아만이 아니라 만약에 나이 많은 이 박사가 착고했을 때 딕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박마리아하고 픽자고 대책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입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카는 물론 이제 태 안 나게 노련하기로 많을 수 없는 노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프란체스카는 이 박사하고 있다가 그가 있어버리니까 한국 못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갈 데 없이 전 사람 누구냐 그러면 부정선거 책임만 지고 여기에 돼버린 이기붕이 가족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학생들은 뭐라고. 그래서 그때 그래도 순진은 이기붕이는 순진한 사람이고 이 박마리아 악나는 사람이고 근데 순진은 이기붕의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소입니다. 네. 누굽니까? 이강석 소입니다. 거기가 일이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는 올 때가 없이 역사적인 조용히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속지한다는 뜻에서 우리 결단을 합시다. 그래갖고 이기붕의 아들 이강석이가 가족들 모아놓고 우리가 깨끗하게 명예롭게 우리 상황을 정리합시다. 그렇게 이렇게 아마 그러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강석이 권총으로 다 죽었죠. 그것이 집단 자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경상도 저쪽에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버리게 되면 그쪽 이 박사 밀어왔던 그 조직 그 체제가 반윤리적인 행위가 역사적으로 인정되어 버린 셈이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건 나중에 갖다 만든 얘기다라고 얘기를 그쪽 출신 총리를 지냈던 양반이 나하고 만났는데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뻔뻔증이다. 그래서 그 양반 둘이 행동을 하니까 꼭 형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놈이 쳐들어올 경우에 저 심한 양병 해갖고 미리 막자 한 얘기를 했던 율곡 선생이 얘기 그 거짓말이야 하는 걸 그 말씀 어째 똑같이 능나니 그 말도 사실 말하면 율곡 선생이 그렇게 한 적 없어. 어찌 아니 그렇게 하자는 생각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군대 길러는 또 혼란이 오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다는 거 안 쳐들어온다 안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혼란 안 일어나기 위해서 김학봉 이학봉인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끝끝내 전체적으로는 틀릴지언정 개별적으로는 안 다치게 하는 방향으로 이런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냥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짠하지만 그래도 그 3.15와 관련된 부정선거 후에 일어났던 4.19에 일어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려고 했던 그 집의 청년 장교 아들이
우리 역사님 정리해야 한다 해서 한 것이니까 받아들였죠. 그럼 이제 결론 못 내리고 둘이 타시락하시락하다 그래갖고 나하고 형을 봤어요. 사이 나쁜 일 있었을까? 그렇게 해서 웃고 해결 끝내버렸던 것이 바로 나는 그 여기 지주 삼장사가 호남 삼장 사람이 영남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쓸 때 그냥 많이 그렇다. 호남 삼장사가 됐지 영남 삼장사가 아니다. 그 얘기를 그냥 뭐 이름 빌어갖고 화수다가 탑을 세웠거든요. 그 인연으로 해갖고 형동 세우면서 그 대신에 그냥 뭐냐 자꾸 넘어해갖고 좀 아픈데 나타나지 않게 한 방향으로 그것이 그냥 뜻이라고 그래서 저기 이게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속으로는 더 이상 그 지옥적인 비난을 안 받도록 하려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 말이로구나 하다 보니까 정의만 주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는 자르면 잘라야 하고 없이자가는 정론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사회부 정신이고 바로 그것이 능주에 계시는 정암 조광조 선생의 정론, 언론에 관한 정론을 설명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암과 만성과 관계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강제국기 싸움이 났을 때 전남대 교수 중에서 불교 이론에 제일 해박하고 그리고 정의감도 뛰어난 양반이 누구냐면 형님 아마 아직도 광고에 보셨던 어국주 교수입니다. 어국주 선생이 이제 세계 평화 이론들을 얘기하면서도 군대 갖고 수소폭탄 미사일 갖고 장난치고 있는 미소 관계를 보면서 저희들이 교수자들끼리 모아갖고 그냥 강론을 쓰는데 딱 하신 말씀이야. 세계 평화 핑계대고 내 말 안 들으면 내 조건으로만 평화를 문제하지 내 말 안 들으면 평화 인정을 낚았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실제로는 여기 얘기는 아까 말하면 사불기탄하고 있는 가장 악랄한 세계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 보십니까? 뭔 핵탄두 하나가 원자력 잠수함에다 바람이 떨어졌다고 하고 찾느라고 난리 났을 때 그때 그것이 말씀이 정군 지금 그렇게 잃어버린 것 같은 핵탄두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탄두가 지금 지구상에 몇 개나 있냐.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30배 죽일 만큼 있네. 그럼 그것을 못 찾냐. 찾으려면 다 2000년 때부터 다 찾으신데 다 문제 발사 안 시키려면 못 찾고 또 뽑으면 그네. 그럼 어떻게 하냐.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분명히 물고 일어나야 발의를 하지 않는 한 세계 평화는 힘 있는 놈들에 의해서 짜갖고 지들끼리 업자들끼리 짜갖고 보증들이 못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 양반이 저 끄고 다니면서 교수 모시고 너 나 따라갖고 가서 참선으로 가자. 분명히 얘기한다면 자네가 일주일만 참 끊어버리면 자는 대성은 끝이네. 선생님 정리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말고 원래 안 원래 선생님 따라가고는 싶지만 학교에서도 다른 선생님들도 제자들도 있고 그렇게 강의도 해야 하고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 동안 선생님 따라서 절간에 가서 참선하고 못 오겠습니다. 에이쿠 이 멍청한 놈아. 그리고 저만 만나면 하시 말씀인 것이 경구나 한다가 나 따라서 공정하자고 깨는 그것이 지금도 그거는 사랑을 주셨던 그거는 못 따라왔던 것이 청하선생님 안 따라왔던 것처럼 좀 후회가 되는 대목에 가끔씩 나타나는 문득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그 스승에 대한 뭘까요? 감사를 한다거나 그 힘이 문득문득 나타난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여기 지금 적어도 중국에서 나온 중국 교재에서 이 정도 가장 비참한 내용들을 쓸 수 있을 듯한 얘기는 연구해 놓은 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짓거리 한 것에 관한 고치자고 하는 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깔려 있어요. 이것을 조직만 시켜놓으면 딴짓거리 하고 수판 놓고 뒷공문에 돈 거려고 하는 놈들은 객소리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보자면 현재 원아침에 지금 어제 오늘 아침에 그러고
나왔던 윤석열이가 그 대통령이 되어갖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두환이 모든 좋은 방법을 다 받아준다고 해. 근데 오늘 한겨레 신문에 이무영 선생이 뭐라고 썼냐면 좋은 방법, 나쁜 방법 골라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삼청교육대가 자기가 뜯어 맞고 댕기건과 그동안 젊은 애들이 갖고 인간적 모욕을 못 참고 일어나니까 이 무슨 쓴 얘기예요. 꽤 활딱 벗겨놓고 거기다가 다른 데는 안 때리고 가운데 남들은 직장을 뜯어 펴갖고 사람 기절시키단 말이에요. 이런 짓거리를 다 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 댕겼던 것들이 그 누가 하냐. 지금까지 그 체제를 유지해왔던 것들이 전두환인데 그 중에 저런 일이 있고 모든 일이 있고 그따위 소리가 나오냐. 몰라도 너무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체제로까지 그걸 합리화시켜갖고 적당하게 붙이라고 논쟁해서는 안 된다. 한말로 말하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은 당신이 틀렸어.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성격 그 결론 그렇게 딱 썼단 말이에요. 그냥 그 보고 나서는 문제는 아직도 이무희 같은 사람들은 또 옳은 얘기 한 사람들 잘못은 죽여버리게 한 것 때문에 못 오고 있는 punto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러나 차례차례 키워나가야겠구나. 그러면 잘 키워나가면 되겠구나. 그런 점에서 처음에는 어떤 짓거리 세상에 자식적인 얘기, 세상에 사람 잡아먹은 얘기를 갖고 쓰고 있는 것이 내가 오늘 신성한 사람사한테 얘기해야 하냐 갖고 권해했던데 아니 이보다 더 나쁜 것도 또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신념을 갖고 오늘 이 일을 하면서 그 현재 여기서 양반들이 쓰고 있는 대로 가령 부축천이 지금 새끼 죽여갖고 황후됐다가 나중에 여자 천자가 됐던 일 또 다음에 여가라고 한 사람이 결국은 제 황궁한테 지기 새끼 맛있는 4살 먹는 놈 자기 죽여갖고 그럼 거기 보여주고 그놈 점 쓰다갖고 나중에 총리까지 지까지 올라가는 놈이 결국은 또 그런 반역한 놈들 짜갖고 결국은 저 환궁 가다갖고 부사갖고 굶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설명해 보는 걸 보고 그것이 옛날 춘추전국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만 있는 거 아니라 오늘날은 어떤 점에서는 더 악랄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밝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갖고 오는 분들을 얘기해야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어디서 제가 봤던 내용 하나 가지를 들어보자면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아프리카 미디언 나라 중국의 미디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돈 벌어먹기 위해서는 그 집 새끼들 데다가 가를 사람 인체를 실험해갖고 간을 갖고 쓸개를 갖고 장난쳐서 환자들이 돈 많은 자본주의국가들 서양 국가들 사람들이 그거 와서 중국에서 치료하는데 사람 중국 놈 죽여갖고 그 돈 벌어갖고 사람 치료 못했단 말이야. 그것이 얼마 전까지도 이루어졌던 일이다. 지금이야 시진핑이나 중국 유신이 있는데 그게 그럴 수 없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세계에 있는 못된 짓거리 하고 있는 내용들을 과감하게 밝혀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 할 것인데 오늘날 아무 말도 않고 제가 어영부영으로 넘어가려고 온 한겨레 신문에서 저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이무영 형이 딱 지나갔고 근본적인 문제도 모르면서 그 좋은 것을 받아들여갖고 한번 계획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사실적 돌려먹는 것 같은 방법은 지금 쓸 수 없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물러가. 그 얘기를 아주 과감하게 전후한테 물러가라고 해봤다고. 그 말 듣고 나니까 문제는 내가 지금 이무영 형 어쩌 나도 성참여하고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나 그 뜻들을 정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강원 문제 면담 한데도 뒤통수를 흘려갖고 약점만 갖고 물고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대응 논리를 여유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그걸 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틀렸어 저것도 틀렸어 그래. 틀렸다는 얘기 틀렸다 하자 어떻게 하면 살려나갈 것이냐 하는 얘기가 본지가 그것이어야 할 거 아니냐.
뭘 살려나갈 것이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회를 했지. 뭐 틀린 거 집 가갖고 그 법부는 못했어 그 짓거리 해라고. 그게 이건 아니지 않냐.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실은 새벽에 일어나서 요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구상 좀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은 우리 부덕 조카한테도 이런 방향을 긍정적 발전적으로 해나가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다시 프리드리히 니체가 얘기했던 대로 가장 인간적인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는 큰 대국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중용 해결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이 두 번 했습니다만 특히 이 문제는 못된 짓거리를 세상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남을 공격하는 방법이 아니라 최소한도 못된 짓을 하지 말라고 막으면서 다시 고쳐나가는 방법을 세우는 지혜로운 대화하고 길이 필요하지 않냐. 그것을 바로 중요히 뭐라 하냐면 천하에서 바로 말하자면 화합 중용으로 천하를 화합하자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인 것이다. 근데 그것을 니체 선생님께서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천하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한말로 말하면 니체가 뭐라고 했냐면 맨슐리히 수제어 맨슐리히 인간적인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으면 가장 가능한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자. 그것이 니체의 이론이란 말입니다. 그 니체의 이론을 갖고 연결시켜 보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안 죽이고 덜 죽이고 포함해서 포용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숨쉬고 있는 존재들은 하나로 덜 다치게 덜 아프게 한 방향으로 만들어가자는 것이 바로 대중용 대화중용의 방법이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놓고 실은 말하면 이 얘기는 어떤 나쁜 놈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온단 말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도망가는 방법을 써먹지만 그래 뭘 어떻게 쐐기를 박을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앞에 연결된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기탄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부기탄이라고 하는 20배 이하에 나온 것입니다. 그 대목에 관한 다시만 부축천이 하고 있는 짓거리 못된 짓거리를 설명하다가 지난번에 못 끝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시간은 뭐냐 생각하니까 22페이지 우기서부터 한 6줄 같아요. 우선 맞을까? 예, 맞습니다. 예. 거기서부터서 이것은 대충 아는 일인데 자꾸 얘기하면 잔인한 얘기가 너무 나오니까 그냥 대충 설명하면서 빨리 넘어가랍니다. 22페이지 위에서부터 7개 줄 연이 이하여서 당나라 고종은 아까 말한 당나라 태종의 아들입니다. 태종이 고종이 결국은 부축천은 국력 노래 부르고 다니고 쉽게 말하면 왕세자들나 주변 사람들한테다가 서비스하고 다니고 혼자 써먹었던 사람이 부축천에 이제 만약에 당태종이 죽으면 부축천은 당태종 따라서 이제 따라 죽으면 순장이 당태종 묘 속에 이제 죽어 들어가. 그놈을 면하기 위해서 영년 부축천은 당태종이 죽으라 쯤 되니까 미리 몇 년 전에 빠져나와갖고 어디로 가보냐 그러면 그쪽 나갔습니다. 그 절로 가서 숨어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이제 죽고 나서 얼마 있게 되니까 두 사람을 넣어갖고 당태종의 아들 당고종한테다가 추파를 던져서 또 눈에 띄어가고 이쁨을 받아가지고 궁중 안에 있는 그 연극하러 다니고 노래하러 다니는 정식 다시 말하는 공인된 정부 공인된 격대부죠. 공인된 것으로 들어가서 숙인가로 들어가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차례차례 그래도 아주 공손하게 왕비한테도 왕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공손하게 해가면서 속으로는 다 감추고 있는 거지. 그랬던 사람이 결국은 이제 당 고종이라는 사람은 마음은 선하고 그런데 약점 잡히면 또 인정이 있어서 끊지 못한 사람들 항상 다 이거 갖고
지혜 대비를 하는 것이 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이 그 앞에 줄부터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두 줄을 보자면 여기까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이제 당 고종이 틈이 있는 동안에 여기 무측천한테 와갖고 꽃잡히다가 무측천하고 사이에서 무측천이 당 고종한테 잉태를 한 것이죠. 그래갖고 있던 놈이 그래도 이제 얼마 있다가 또 그런 이제 애기까지 났단 말이다. 여기 중요한 앞에 있는 내용을 보자면 무측천은 만약에 그 당 고종하고 사이에서 난 애기가 무심한 한 해만 된다면 모든 선 방법을 안 거리고 가를 왕세자로 해서 계승자로 맺을 생각을 멀리 온 여자가 꿈을 꿨는데 그 앞에 있는 대로 보자면 애석하게도 나은 것이 뭐냐면 딸내미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 꿈이 깨졌어요. 꿈이 깨져버렸으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고 악랄한 무측천은 이것을 이용해갖고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더 나가서 자기가 황후를 몰아내불고 왕후를 몰아내불고 그 자리를 들어가갖고 다시 한번 지새끼를 맺힐까 생각을 꿈까지 꾸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탄 정도가 보통 기탄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 이런 가장 악랄한 상태로 해서 하나의 패배를 기초로 해갖고 하나의 새로운 이 재분발의 기회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설명을 보여줍니다. 그때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전부 당나라 두 번째 왕인 당 고종은 마음씨가 차가고 좋고 인정이 많고 그놈을 영영하면 걸려들면 고종이 나한테 걸려들면 지금 아무도 쫓아내고 쫓아내면 그 자리에 내가 잘만 하면 다시 들어갔다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패배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음모를 꾸민 것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여기 말한 아까 말한 기탄 음식을 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걸 읽어보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전을 하기로 해갖고 애기를 이제 지가 죽여놓고도 왕후가 죽였다고 해갖고 치러놓으니까 이제 그 모양을 보고 사람들은 뭐냐면 앙달을 그 왕후 쫓아내 그냥 막 그냥 한 상황에 대해 갔는데 그 문제를 대해서 이 무측천은 뭐라고 설명하냐 그럼 그 앞에 있는 데 보자면 왕후하고 하나 그 궁중의 이 접대부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천년이고 몰아내면 끝나는 것인데 그 왕후한테 내가 몇 번 그 짓거리 했다고 문제가 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다 보면 욕먹으니까 지금 당 고종한테 한 얘기가 욕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론에 붙여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보죠. 말 잘못하면 안 되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쫓아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서 겉으로는 자기는 싹 양보한 형식을 피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당 고종은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생각해봐야겠다. 그래갖고 자기 생각으로 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결단을 한번 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 새끼를 내가 처방에서 난 새끼지만 내 새끼를 죽인 저 여자는 기어코 쫓아내버려갔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말이다. 그 다시 말해 겉으로는 나 같은 것이야 몇 번 쫓겨나 되지만 황후가 다치면 안 되겠습니까? 한 식으로 해서 병 주고 약 주고 해놓고 뭐 살살 그 방향으로 수는 당 고종의 마음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러면서 부축천 그 당 고종의 마음의 변화를 철저히 관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는 포기하고 들어가도 왕후는 다쳐서 안 됩니다 한 얘기를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도 인정이 있어서 그런 잔인한 왕후를 인정하지 않고 몰아내려고 하는구나. 그 왕후 몰아내는 방향으로 지금 고도 작전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되면 당 고종이 지가 결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 다전 드라이브를 해왔구나 해갖고 그래 그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져 한 것이 그 앞에 다운에 나온 것입니다. 폐후 황후를 폐지하는 문제는 국가의 대사인데 폐하가 감히 이 문제에서 내 새끼 죽였으니까 안 돼.
감정적으로 결정했다가는 당신은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은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무치자 7개 줄 나온 대로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 중론에다 붙여서 모든 대신들이 다 알게 해갖고 대신들 의견을 종합해갖고 판단 방법을 씁시다 라는 방법으로 뭐라 하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대로 말하면 아직은 대신들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모든 대신들한테 대해서 상의를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왕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그 6개 줄 나온 대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왕황후는 이 대첩불만, 이 원인은 뭐냐, 나 같은 청년이 나한테 뻗짝거리고 있는 것이 불만이 됐을 뿐인데, 그러니 영가 축첩, 오히려 영가 축첩 첩 하나 쫓아내버리면 해결될 일인데 뭔 복잡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형식으로 해서 나는 희생되려니까 문제 복잡하게 하지 마시오 해서 이 고종을 아주 생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나만 쫓아내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황후를 쫓아내는 일을 해갖고 당신이 욕을 먹거나 어른이 잡지 않도록 하시오라고 표현을 해서 겉으로는 자기는 충성을 바치고 양보는 같은 형식을 취한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당고종이 자기가 추리 결단요 적다. 이것은 내가 알아서 추리해서 결단해야 할 일이로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시 방인 언어로 가이 경이 권해두적냐. 이 근본 문제는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어떻게 해서 어째서 이것이 방인 언어 옆에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 들어갖고 가히 경이 그 사람들이 해라들 해라 하는 권한 말들에 따라서 해두적, 이 말하면 그쪽 고개 들고 저 말하면 그쪽 고개 들고 이냐 내가 결단해야 일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말하면 고종황제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타는 대무시로, 그래서 이 당고종이 아까 무척춘한테 말하기를 김이의결, 내가 내 뜻을 이미 결정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황후는 뭐라 내버린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김의는 이결다. 이미 끝났으니까 경물재은, 경은 이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공인이기 때문에, 왕국가에서는 공인이기 때문에 경이라고 하는 별스라치 않은 경칭을 썼습니다. 그대는 물재은, 딴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그렇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측천이 표면상 일편망연.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표면상으로는 망연 자체로 아주 걱정이 많은 것처럼 음사를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심 마음속에서는 통명, 투척. 통명은 환히 마음을 들여다본 것이에요. 투척도 역시 들여다보고 이미 투자고 적자는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마음을 먹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통명 투척, 이렇게 마음을 다 들여다봤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대책 결단을 마음속에 내렸단 말이에요. 대책 결단은 뭐냐면 이제 황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빈 자리 비면 내가 올라갈 준비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흥무비, 그렇구나. 내 계획대로 이제 황후가 쫓겨나게 되면 내가 그 자리 잘하면 이제 왕후가 죽어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작전 계획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흥무비입니다. 기분이 좋기가 끝이 없었던 겁니다. 차시에 이때의 차시적 우측천은 여기 환시시 인계 소위 있다. 당시에 있어서 우측전은 환은 더욱 다시 그런 뜻이지만 이런 환지시란 말은 다만 그런 뜻이다. 다만 인계 소위 와서 불러서 여기 손님 오고 접대라 그러면 모시고, 소위는 이 정성 다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책임을 맡는 환경 조정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소위
하여튼 궁중의 품위를 지키는 발교섭자니까 품위를 지켜나가는 업무를 맡더라라는 수상적인 의미로도 실제는 뭐냐 하면 필요한 사람들 벼슬아친 데 와서 잔치하면 와서 잔치 받들고 그리고 저녁에 오라고 하면 서비스하고 그러라고 하는 일종의 공식적 접대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말을 심하게 하자면 우리나라 당시에 있었던 제일 공식적 접대부 중에 뛰어난 사람 누구냐 하면 유명한 그 육체파 탤런트 있죠. 그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서 하이리 치라시엔가 그 유명한 에티오피아 그 왕이 와요. 거기를 그 사람을 그 사람 이제 한국 누가 제일 보고 싶냐 그러니까 한국 육체파 배우 누가 제일 좋다고 한다고 해요. 거기를 당시에 박정희 때 얘기를 해줘요. 이런 것들이 말하면 내 비유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필요할 때 써먹었던 사람들이 여자로 말하면 소위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은 적어도 지금은 안 그런다고 합시다. 얼마 정도만 해도 권력 장악고 갖고 궁정동에 수놓고 다니고 할 때쯤 되면 가수들부터 배우들까지 학교가 오라면 다 옵니다. 그 비밀 나서기 맞아. 그럼 다 접대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외교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업무가 여기 말하는 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에 비유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말하면 우측천은 사실 말하면 공정 인정된 직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국가 업무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국가의 큰 차원에서 정치적인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뭐랄까 예의직 환경 서비스직이었다고 수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말하면 소위라고 하는 궁중 잔치하고 때서 심부름 보고 다니는 이 소위라고 하는 서비스 직업은 거리가 황후적 위치로부터서 한차 흔다했다. 현재 가가 서 있는 그 지기는 거리가 황후하고 위치의 거리로 보자면 얼마나 뭐냐 그러면 한차 흔다. 황후와 여기 소리와 그 거리는 엄청나게 멀다. 다시 말하면 큰 권력체제 하에서는 아무도 아닌 지니까 아까 그 말 뭐냐 하면 왕의 첩이다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위료 능실현 진상 황후적 목적 진상이라면 진신이라면 신 몸뚱아리를 지위로 끌어올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궁중 접대부적 지위로 붙어서 지위를 높이려면 어떻게 엄청나게 한 일이 필요하지. 그래서 위료 능실현 진상 황후적 목적 자기 지위를 황후 자리까지도 진상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위로 능실현 자기가 하나 궁중 접대부로부터서 황후까지 올라가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고는 의한 일자로 있다. 보통적 수단으로서는 난 주조적 보통 수단으로서는 보통 흔히 실현하기가 보통 수단으로서는 난 주요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에요.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접대부가 황후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꾀를 쓰려고 할 때에 있어서는 보통 수단으로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타는 그 자리까지 우측천이죠. 우측천은 무기탄 모든 필요할 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니까 무기탄이다. 기탄 없는 다시 말하면 행동을 선택하는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제약감이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탄이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중용 문제는 역일륜적 상교사유 모식기 일륜적 상교사유
사람의 도리에 의한 윤리에 따르는 보통 생각되는 평상시에 따라야 할 사유에 관해 사유의 여기 모식이라는 방식은 보통 생각 방식으로서는 따르지 않기로는 생각 방식에 반하는 짓거리를 행동하기로 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궁중무시가 궁중접대부가 천자 모시는 황제의 황후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할 때 있어서는 어떤 수단을 쓰냐? 수단 방법을 안 쓴다.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역일륜적 일륜에 반하는 짓거리를 골라갖고도 뭐냐 이제 일륜의 우리가 보통 지켜나가야 할 사유 방식, 생각하는 방식에 반하는 짓거리를 써서도 이용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인륜에 반하는 모든 짓거리 방법을 써서 그래서 살사 자기적 친권류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나온 지가 난 몸치죠. 몸에서 나온 지 권류 지 새끼를 죽여 가지고서 그래 다음에 종이 이에 따라서 단도로 자기적 목적 자기의 목적을 자기 새끼를 죽여 갖고라도 이걸 도달시키려고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여기까지로 해서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다른 책에 누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우측천은 그 후에 완전히 이제 천자 왕후가 되어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건강이 나쁘고 이 몸이 약한 남편을 사실상 연금시켜놓고 우측천이라고 하는 말이 천재가 된다. 여자 제왕이 된다. 그 중국 역사는 처음으로 있는 여자 제왕이다. 그것도 당나라 민달이 두 번째, 세 번째 이루어진 역사의 사실이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영화하고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측천이 중국 역사에 있어서 여자로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냈다고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우측천 영화들 나왔다. 그 대목 보면 우측천 영화는 얼마든지 가짜 만들어내니까 그 군대를 동원해갖고 전국 그쪽에 이제 중국 남해안 지역에 해군력을 정비하는데 우측천이 공로가 제일 컸다고 나온다. 또 영토 확장한 것도 나오고 그러면 전리관계 만든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또 최면상으로는 뭐냐면 자기 남편 쪽에 있는 이씨들 집안도 다 끌어갖고 있는데 단지 왕자리만은 던져주지 말라고요. 그 대신에 반대로 지기 쪽 무치가 또 천자 계속해서 뒷이어가면 안 된다. 그건 바뀝니다. 그 대목에서 무축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축천은 결국은 아까 말한 이 장고종 지기 남편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한테다가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무축천 자리를 물려놨다. 그렇게 무축천이 지배했던 시대도 가능하면 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작업들을 수없이 냈던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글로 말미암아서 그 자식들 지금 남편은 이제 그런다고 했지만 왕자 자리를 이어받아야 할 자리를 사실상 지금 어머니가 장하고 안 주잖아요. 그렇게 그놈들이 다시 왕자들이 다시 동원해갖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 그만 앉아. 그래서 주저앉습니다. 죽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나서 우측천 체제가 끝난 다음에 다시 당나라 때의 왕씨 체제 3, 4대, 5대로 쭉 이어진 대목이 연결되도록 해서 당나라 역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작전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 노력들이 무문경 대목이 보인다. 하여튼 여기 그래서 그 글로 해서 우측천은 아까 말한 기타 넘는 짓거리를 무기탄 음식을 해갖고 천자까지 해놓고도 그리고 당나라에다 공헌을 하고 물러났던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이제 한쪽의 이론입니다. 그런데도 그 역사는 우측천이야말로 가장 못된 세상 자식 새끼 죽여갖고 천자가 되는 사람다. 그 대목이 나오니까 이 정도로만 해갖고 일단 우측천 얘기를 끝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못된 짓거리 했던 한 예가 우측천이다.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아까 말한 반중용에서 두 번째 나온 것이 삼위탄. 그 다음에 바로 말하자면 제나라 환공의 그 주방장이었던 사람인 여가라고 한 사람이
한동 비율을 맞춰가지고 새끼 죽여갖고 사람 끼기 먹여갖고 벼스는 내용을 지금 설명해가면서 이렇게 극악은 인간을 할 수 없는 짓거리를 가만 놔두면 반중용적 짓거리를 한다.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대로 놔둘 수 없지 않냐 한 말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해당합니다. 앞에 부분 좀 보고 좀 주시겠습니다. 공자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공자 강조하시기를 주 군자는 부주 소인, 군자의 인품을 가진 사람을 주를 사람 노릇한다고 했다. 군자 성품을 가지고 군자답게 행동하시는 분은 부주 소인, 소인같이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주를 어떻게 할 거냐, 역할을 한다, 알맞게 행동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오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를 행동할 주자를 역할한다거나 맡는다거나 하는 것으로 좀 의역을 해봤으면 생각이 들어서 전화로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군자가 군자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부주 소인, 소인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의역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혹은 군자가 됐으면 군자는 소인 노릇을 못한 것이다. 그 다음 대조에서 보자면 소인은 왜 소인은 군자는 소인 노릇을 못하냐? 소인은 어떤 것도 있냐? 소인은 소인의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소인은 유, 양, 대 결점. 소인한테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 결점이 있다. 첫째는 뭐냐? 반중용. 항상 행동을 전체 균형에 맞는 중용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 그것을 할지를 모른다. 여기까지 지금 소인의 좋은 점 아주 심하게 나쁘게 한 거 아니다. 이건 중용을 잘 할 수가 없다. 그것까지는 봤지만 다시 깨달으면 중용이 적었는데 두 번째는 제2는 뭐냐면 사무기탄. 그리고 중용을 할 줄을 모르니까 중용을 지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어떤 짓거리를 아주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거리까지도 다시 할 줄을 모르고 해버린다. 그것이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기탄 없이 해버린다는 걸 말하면 사무기탄이라고 말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무기탄이라는 것은 사람을 할 수 없는 짓거리들까지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을 보자면 사무기탄 예를 들어보자면 시시 완전 불안조 규율 판사. 이 사무기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안전히 무엇이냐 그러면 불안조 규율 규범이라 그러니까 도리라고 할까요? 도덕 규범에 따라서 판사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도덕 규범에 따라서 처리가 아니라 완전히 도덕 규범에 따르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짓거리. 거꾸로 말하면 도덕 규범과 반대된 짓거리를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군자가 아닌 소일치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 지금 도덕과 관계 없는 짓거리, 반도덕적인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뭐냐? 그러면 규율에 비추지 않고 인간 도덕 윤리에 비추지 않고 판사 일을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달 목적 불택수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불택수단 어떤 수단 방법을 구별하지 않고 불택이란 말은 택하지 않고 말이니까 어떤 수단 방법이든지 다 쓴단 말이에요.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일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타문은 그들은 주사, 수심, 소욕. 그들은 언제든지 주사, 일을 한다. 주는 행동할 주자고 사자는 봉사한다 사자로 하면 일을 처리한대. 뭘로 하냐? 수심, 소욕. 지가 하고자 하는 바, 소욕한 데 따라서 마음을 지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따라서 무엇이든지 행동을 옮긴다. 그래서 무규구, 다시 말하면 규구란 말은 아까 얘기했던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규범입니다. 규범이 없이 절제가 없고, 그 다음에 무책임심, 요에는 내가 결과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심이 없다. 왜 구규라고 하냐면 원래 규는 콤파스죠. 규구란 말도 콤파스인데 다시 말하면 원을 그릴 때에는 그냥 손으로 그려서 안 되니까 반드시 콤파스를 하거나 잣대를 가지고 그렸다 그 말입니다. 이 말처럼 다시 말하자면 반드시 따라야 할 규범을 준비하지 않고, 그때 무규구란 말은 멋대로 그린다 그 말이죠. 동그림을 멋대로 그리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책임심,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뒤처리를 마무리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해놓고 뒤에서 잊어버리는 무책임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자아위 중심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자기를 위 중심, 항상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 이 사이, 그래서 오로지 일기, 자기 한 몸뚱아리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서, 이는 써있지 않은 위할 자고 비춰볼까. 자기한테 이로냐 아니냐에 의해서 이 목적, 그놈을 기준으로 목적을 삼는다. 이익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부동득, 증맛이 중용. 따라서 자기한테 이롭냐 안 이롭냐 문제는 이 전체 균형은 전체의 균형이죠. 전체의 균형에 맞냐 안 맞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동득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동득이라면 안단 말입니까? 부동득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뭐냐면 심지어는 조소 중용, 중용 그런 것이 뭔지 알겠어. 중용을 조소 비웃었다 말이다. 그래서 이 탐은 이욕 위목적. 그래서 그러므로 중용을 비웃는다는 얘기면 그들은 탐은 그들은 위 탐은 이욕 위목적.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뿐이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소위 그래서 이 불회 고려 척도적 문제,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 적도로 갔다. 절제를 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불회고 전혀 생각해 본 적으로 하지 않고 무슨 이익만 있으면 뭐든지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한다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무산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가 다음에 나오는 제환공, 진문공, 그 다음에 춘조패 속에는 제일 첫째 나오는 오패입니다. 춘조패인 제환공이 춘조패 중에서 제일 첫째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환공이라고 하는 패왕이 된 다음에 있어서도 어떤 짓거리를 했던 예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패왕이 되어갖고 그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이 여가라고 하는 주방장입니다. 그 여가 밑에 있는 쓴 데 보자면 주사라고 쓰죠. 주는 주방이에요. 요리사예요. 요리사인 주방장이 얼마나 제환공한테 따라다니면서 아부를 해봤더니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면서 출장을 가더라도 꼭 제환공 요리사는 데리고 다니면서 요리를 하게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제환공 문제는 좀 쉬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인간으로서 지가 자식 죽인 것, 그 임금한테 지금 화무되려고 했던 것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세상 임금한테 점수 달라고 지 자식을 죽여서 그 고기를 갖고 천자한테 바치는, 임금한테 바치는 짓거리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반중용이 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반중용 놔두면 쓰겠냐 그 말을 하려고 지금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쉬었다 그렇습니다. 너 커피 먹을 때 한 빠져온다고. 네. 녹차를 먹으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죠. 보이자? 네. 너 팩 보이차 하나 사올까요? 갖고 왔어? 아니요, 이거 백으로 다 하는 거예요. 나 먹겠냐? 네.